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해답은 모르겠어요. 경제적 자유가 있으려면 네. 제 생각에는 네. 집이 우선 집.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집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경기도권이냐, 서울도 강남 쪽이냐, 강북 쪽이냐, 아니면 저 어쨌든 외곽 지역이냐. 자가집. 뭐 월세 안 나가고 돈을 좀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집. 네, 그렇죠. 내 집 마련. 있어야죠. 네. 내 집으로 해야죠. 예. 자, 여기 그 3명 중에 내 집이 있다. 저는 저기 이제 결혼할 사람이 집이 있어가지고. 그럼 곧 집이 있는 거네. 꽃집이. 곧 집이 있는 거네. 기분이 안 있는 좋아. 거예요, 그런데. 곧 집이 있다니요. 대표님, 그러면은 예전에 돈에 한번 쪼들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전 경험 있죠. 아, 진짜? 전 자수성 가니까 있죠. 네. 어. 그럼 돈 때문에 좀 낭패를 겪은 적도 많이 있을 거고요. 무시당한 적도 있을 것이고. 낭패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정체성이 흔들렸죠. 이거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그럼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네. 대학생 때 또는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나오는 사람이나 네. 대학생이거나 집에 뭐 부여하고 이렇게 뭐 용돈을 많이 주는 집이 아닌 이상 그쵸. 다 각자 이렇게 뭐 용돈보다 약간의 용돈을 받아 쓰고 네. 알바해서 돈을 벌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거든요. 맞아요. 그 자본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힘이 결정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그런 관계를 배워요. 우리 그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할 시점에 직전직후로 해가지고 사회에 내팽개쳐지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취업과 창업 부분에서 일단은 좀 한국 자본주의의 좌절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좌절을 하는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좋은데 그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쁜 길로 그 갈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네,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나는 안 되는구나. 좀 좌절할 수 이런 있고. 좌절감을 더 세게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좌절감을 부동산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네. 한 2년 정도 터널을 뚫고 나왔는데요. 네. 많은 좀그 좌절과 시련 속에서 다시 어떤 꿈을 가지고 영롱한 꿈을 간직하면서 극복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그나마 좀 극복한 사례고요. 그 극복을 못했을 때는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너무 좀 어려운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너무 자본주의의 좌절을 맛보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조금만 좀 이렇게 떠받쳐주면 어떻게 떠받쳐? 이끌어주는 거죠. 취업이나 좀 여러 가지 좀 그 일자리 또 알바 학생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 시스템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청년 취업이 잘 어렵다는 거 보면 지금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취업이나 잘 됐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의 세계로 어른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또는 기성 사회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안전하게 자본주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윤태아 씨도 돈에 쪼들려 봤던 경험이 있죠? 무명이 길었으니까 아플 때 병원 갔을 때 얼마 나올까봐 걱정하는 게 제일 힘들고 엄마 뭐 아프다고 하거나 동생 뭐 필요하다 했을 때 돈 못 줄 때 맞아요. 제일 비참하고 스스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비애스럽죠. 많은데 잊어버리려고요 이제.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길거리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어머 이 정도는 제가 정말 힘든 거 아닌가. 배가 고파야지.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옆에서 오뎅 국물이 보이고 빨간 떡볶이가 보이는데 가격을 보니까 지금 한 3,000원 하더라. 그때 1,5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500원짜리도 없이 100원짜리 딸랑딸랑 몇 개가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돈이 그게 몇 살 때예요? 제가 20대 초반 때죠.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오뎅 한 꼬치에 그때 200원이었어요. 보니까 300원이 있는 거야. 떡볶이는 못 먹고 어머머머. 오뎅 한 꼬치를 먹고 오뎅 국물을 공짜로 주잖아. 그거를 4컵, 5컵을 계속 먹는 게 눈치 없이 그냥. 어머. 예. 그러고 나서 이런 삶이라는 게 과연 내가 평생 이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이런 삶을.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내가 노력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있었어요. 조금 돈에 쪼들리거나 힘든 시절을 겪은 것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누굴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안 살려고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그 오기를 맞아요.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런 경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먼 인생을 봤을 때는 네. 그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맞아요. 그만큼
절망과 좌절로 가거든요. 우리 특히 청년들. 그럼요. 근데 그때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잘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길지 않게 그 1, 2년 사이에 극복될 수 있게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그 기성 사회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이다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돈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을 좀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대표님 그거 좀 정부가 해주세요. 되려고 이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출마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계셔야 됩니다. 네.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돈을 벌잖아요. 그 옛날에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첫 월급을 타면은 부모님한테 선물해잖아요. 빨간 맞아요. 대박 선물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첫 월급 타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치킨. 튀기고 막 콜서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첫 월급으로 할머니 내복 사드렸죠. 야, 고등학생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 아주 근데 따뜻하네. 그때 내복을 사드렸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까워서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네. 예, 그대로 있었어요, 진짜 이야. 서랍에. 슬프다. 근데 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아까워하고, 맞아. 너무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우리 그 대표님은 저는 뭐 좀 완전 좀 정글에만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정글에서 처음 돈을 딱 손에 쥐었어요. 네. 네.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죠? 그럼요. 첫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생활비로 쓴 것 같아요. 생활비로. 전부 재테크라든지 막 이럴 줄 알았던. 재테크는 재테크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생존이 생존이야.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쵸. 먹어야 되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청년인 대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알바하고 사회에 나와서 첫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일을 할 때 치열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정말 밀고 나가지 않으면 밀리면 인생이 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밀고 나갔죠. 제가 하나만 더 자본주의 정글. 네. 이 돈을 벌잖아요. 네. 이 돈을 벌었을 때 정말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돈 번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쓴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 많은데 네. 저는 가치 있게 늘 썼었어요. 아. 의미 있게 쓰고 하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오, 진짜. 그거를 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엄마가 뭐 아프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병원비로 병원비. 나갔었고요.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정말 명품 가방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명품 가방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고 싶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선물 받은 거 있죠. 예. 제 돈으로 벨땡땡땡 뭐 그런 쥐땡땡 거 하나 이런 거 저에게 쥐땡 이런 거.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뭐가 고생했어, 좋을까 아이고. 하다가 그냥 그 돈으로 그냥 기부했습니다. 왜냐면 가방은 짐 들어가면은 다 가방이고 굳이 좋은 거 멜 필요 있나 해가지고 윤태화. 윤태화. 저의 명품 가방을 안 사고 그런 기부를 하면은 대신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대표님은 가장 가치 있게 어떤 게? 저는 좀 벌면 벌수록 투자를 계속했어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좀 더 크게 성장하려고 네. 노력을 계속 20년 넘게 해온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가치 있게 쓴 거라면 네. 일단은 저도 기부랄까 네. 뭐 작은 돈이지만 유니세프 통해서나 네. 굿네이버스 뭐 이런 뭐 네이버후드 네. 뭐 있어요 몇 개. 월드비전 뭐 또 이런 이제 조금씩 뭐 소액이에요. 예.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통일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본의 힘으로 네. 이런 것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왔고 사람이 돈은 다 벌잖아요. 근데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그래도 안락한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진 않고 공적인 부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네.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게 참 천태만상이에요. 뭐 주식을 투자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투자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경희 대표님도 청년 사업가이면서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부자세요. 그 젊었을 때부터 자선가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바닥에 우리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약속했잖아요. 예. 어떻게 더잘 벌 수 있는 그거 알려주기로. 예.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은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행복의 조건은 어떻게 자본주의 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좀 얘기해 준다면은 저는 뭐 부동산 쪽 전문이니까요. 예. 수익형 부동산을 예.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좀 재테크를 해왔는데 또 재테크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한테 일단은 시드머니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태아처럼 이제 저축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모으면은 수익이 나오는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상가나 저축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일정 그 비율의 금융을 일으켜서 같이 합해가지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아, 월세. 그럼 월세가 나오면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과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단 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자산을 통한 그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 월세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럼 나중에 나이가 60, 70 돼서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인데 아, 일단 첫 번째 예, 대책이구나. 예, 그 노후 대책을 우리 국민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꾸준한 수익을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럼 일단 돈을 모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태아씨하고 저거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왜냐면 소형 그 상가라든지 아파트 살려고 해도 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봤을 때 네. 재테크의 수단이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과 주식 있잖아요. 네. 예금 이렇게 있는데 예금은 좀 약하잖아요 요즘에. 네, 이율이 너무 낮아서. 이율이 낮아서. 예. 근데 원금은 지켜줘요. 네. 근데 부동산과 주식이 대부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70% 주식 뭐 20, 30% 투자나 그래요. 네. 근데 제 경험상 제가 한국 자본주의 정글 속에서 20년 이상 동안 사업해온 과정을 보면 네네. 주식 쪽은 다 손실을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90% 이상은 다 손실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개미들은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 빠지는구나. 그래서 네. 제 경험상 주식으로는 손해만 봤어요. 부동산은 이익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부동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네,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개인적인 어떤 좋다기보다는 예, 제 생각이 경험의 있으니까. 얘기니까 예, 또 금융계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렇죠. 아무튼 뭐 우리는 진짜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네. 일단 열심히 벌어야지 뭐 주식을 사든 부동산 투자. 사든 네, 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네. 전 이런 이러고 식으로 네, 나가도 입으세요. 되실 것 같아요. 이러고 유세를 다닐까요? 진짜.